안녕하세요, 우티쇼트 우찌입니다. 오늘은 앞서 보셨던 하이퍼랩스라는 촬영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타임랩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간을 압축을 하죠. 근데 하이퍼랩스는 움직이는 타임랩스, 공간과 시간을 함께 압축을 하기 때문에 몇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몇 초 안에 움직임과 시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눈으로 봤을 때 우아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여행 영상이나 시네마틱한 영상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하이퍼랩스 기법인데요. 액션캠에는 기본적으로 하이퍼랩스 기능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360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기만 하면 어플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긴 하는데요. 미러리스로 촬영해서 하면 그 퀄리티가 몇 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미러리스를 통해 가지고 하이퍼랩스를 어떻게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것들을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만 나오면 굉장히 멋있는 영상이 나오는데 촬영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촬영하는 건 쉬운데 내가 이 하이퍼랩스의 안정화를 먹이고 하는 과정에서 떨림이 발생한다든지 오히려 퀄리티가 낮아지는 수준까지 오기 때문에 촬영에서도 주의를 해야 되고 구도를 잡을 때도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하이퍼랩스라는 게 결국에는 영상을 짐볼로 잘 찍어서 빠르게 재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상관없겠지만 몇 시간을 압축하기에는 어렵고요. 우리가 요즘 미러리스 촬영이라고 하면 좋은 퀄리티로 찍을 수 있는 게 422 10비트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상이 아닌 사진 로우로 촬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4비트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적으로나 시간을 압축하는 정도나 그리고 내가 3시간을 10초로 표현할 건지 5시간을 2초로 표현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의사항과 촬영 방법, 결과물 보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는 아트리스트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구간에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영상을 만들고 양념을 칠 때 저희는 BGM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걸리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이죠. 아트리스트는 유료 음원 사이트입니다. 저는 유튜브 운영 이래 현재까지 또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제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은 아트리스트 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노래 분위기에 따라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감정이 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트리스트는 내가 찾고자 하는 노래의 악기, 분위기, 보컬의 유무 등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필터를 통해서 박자의 속도나 시간을 정해서 찾을 수 있으며 최고 다운로드, 스태프 추천 혹은 신곡 위주로 선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됐지만 효과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있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설명란 아랫부분 링크를 통해 1년을 구독하시면 추가로 2개월이 주어지고요. 총 14개월 1년 2개월 동안 거의 무제한 수준의 고퀄리티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노래가 필요하고 저작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하이퍼랩스 촬영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메라 설정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 로우 설정. 좋은 퀄리티로 찍기 위해서 미러리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수평 기능, 격자선, 센터 마커 등 기능은 전부 ON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걸 찍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이퍼랩스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화를 잡아줘야 되는데 중앙을 잘 잡을 수 있는 기능들은 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세 번째는 간격 촬영, 인터벌 촬영이 아닌 그냥 단일 촬영으로 바꿔주세요. 하이퍼랩스는 타임랩스와 다르게 직접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연사가 된다든지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촬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삼각대를 이용한다면 촬영마다 셀프 타이머 2초나 10초 권장드립니다. 삼각대를 누르면서 흔들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화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민하게 촬영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필수는 아니지만 망원보다는 광각단을 추천드립니다. 광각보다는 망원에서 떨림이 심하죠. 그래서 처음 시도에는 35mm 이하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로우 촬영이라면 화이트 밸런스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일출과 일몰 같이 노출의 변화가 큰 환경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M 모드를 권장드립니다. 이건 타임랩스 기법과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타임랩스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제작한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촬영 방법인데요. 사실 간단하긴 합니다. 한 걸음씩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높낮이는 변하지 않고 내가 찍고자 하는 풍경의 중심을 잘 잡아서 그 중앙만 보면서 촬영하면 됩니다. 삼각대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높낮이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고요. 보레드를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어 헤드 같은 걸 쓰시면 조금 더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데 삼각대를 이용하는 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제가 뉴욕에서 이거 촬영해서 약 3초에서 4초 정도 쓰는데 촬영은 2시간이 될 정도로 오래 걸린 촬영이에요. 이때도 삼각대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촬영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핸드헬드로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핸드헬드에서 겨드랑이를 몸에 딱 붙이고요. 몸만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각대를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게 촬영이 되죠. 그리고 추후에 안정화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구간에 중앙에 있는 피사체 말고 뭔가 불필요하게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안정화가 잘 잡히는 조건은 피사체가 확실할 때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불필요한 게 많으면 안정화가 제대로 안 먹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전봇대, 자전거, 자동차만 세워두고 한다든지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보다 말끔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는 이 사진에서 글자 안을 중앙에 맞춰서 촬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좌우로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 비가 와가지고 좀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건 핸드헬드로 촬영을 해서 그렇고 아무래도 삼각대를 이용하면 원본 자체에서 좌우의 안정감이 조금 더 있겠죠. 한 걸음 혹은 두 걸음씩 움직이면서 촬영하고 내가 장노출까지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각대는 필수이고 시간은 2배, 3배로 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 사진들을 일괄 보정하여 프리미어에서 안정화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트룸으로 할 거고요. 라이트룸이 일괄 보정과 일괄 저장에 편하기 때문이고요. 여기 가져오기를 통해서 내가 저장해둔 폴더에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을 전체적으로 골라서 가져와 주시고요. 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정을 먼저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작업 실행률이 꽉 찰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렉이 조금 덜 걸리고요. 가장 첫 번째 사진이나 아니면 구도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가지고 현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차이를 많이 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정을 했다면 여기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정한 이 값들을 복사를 하는 건데 그대로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끝까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오른쪽 마우스 현상 설정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쪽에 붙여넣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붙여 넣는 중 끝났죠. 여기 화면에선 지금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지만 먹힌 거예요. 기다리면 다 되는 건데 여기서 바로 저장해도 상관없습니다. 맥은 굉장히 빠릿한데 윈도우가 이런 부분에선 좀 불편한 것 같고요. 또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내가 저장을 했던 곳이나 또 새로운 바탕화면이나 이쪽으로 내보내 주시고 프리미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를 켜준 상태에서 일괄 저장된 것들을 어떻게 타임랩스처럼 가지고 오느냐. 여기 있는 게 아까 원본이고 제목 없는 내보내기가 라이트룸으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첫 번째 있는 사진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대로 가지고 오면 한 장만 가지고 오게 돼요.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사진을 클릭한 다음 이미지 시퀀스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열게 되면은 이게 영상으로 가지고 와집니다. 고해상도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4K 시퀀스니까 이렇게 크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가지고 올 때 팁은 결국에는 사진은 9,999장이 넘으면 새로운 폴더로 나뉘어요.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가지고 와야 되고요. 사진의 파일명이 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말끔하게 가지고 와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본이고요. Alt를 누른 다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안정화를 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중첩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안정화 걸 거야. 그 다음 여기에 효과에서 안정화를 찾아서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쪽 라인에서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 1%이다. 고해상도일수록 이 작업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대로 촬영이 안 되면 안정화를 넣어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기다렸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고 나면 결과물을 봤을 때 딱히 특이사항이 없이 약간은 울렁이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잡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끄러움이 기본적으로 50%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1%나 2%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퍼센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크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크롭을 많이 하고 싶진 않다. 근데 2%나 50%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에서 2%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그래도 많이 떨린다 라고 하면은 뭐 10%나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되는데 자, 2% 놓은 결과물 볼게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데서 또 세부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이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조금 했는데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을 한다고 해도 정말 다이나믹하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원본 자체가 좀 잘 찍혀야지만 나오는 거라 요 정도만 했을 때 잡히면 촬영 자체는 잘 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안정화를 넣었는데도 내가 잘 안 잡힌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나가서 조금 더 중앙을 더 잘 잡든지 광각으로 변환해서 하든지 핸들도 했다면 삼각대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대충 어떻게 찍으면 되는지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봐야 됩니다. 요런 것들은 제가 한 30개 넘게 하이퍼랩스를 촬영하고 실패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이퍼랩스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어떠한 영상을 만드는데 포인트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촬영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법을 좀 익히셔서 저는 처음에 아무리 찍어도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샷을 3번, 4번 정도는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말끔한 하이퍼랩스를 촬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움직이는 곳마다 하이퍼랩스 같은 것들을 지금 조금씩은 모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이퍼랩스만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게 되면 또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티셔츠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